오늘 시작할 수업은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요. 저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여기에 어떤 거를 할 거냐면, 42페이지에 요거 셀 서식에 대해서, 여기다가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요거요. 네, 이 부분에다가 구매자 수 있는 여기다가 숫자가 있고 명자도 있죠.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개념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고 명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할게요. 자, 이런 거는 직접 989 명이라고 직접 타이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요거를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냥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명사까지 더 붙여가지고 표시하자라는 거죠. 자, 저런 거는 어떤 원리로 해가지고 표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할 거 요거예요. 정렬도 우린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여기 아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할게 여기 구매자 수에 대해서 숫자 옆에 뒤에다가 명자 붙이는 거 또는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런 콤마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오로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셀 서식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셀 서식을 지정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저 136페이지에 보면 이 차트가 있어요. 이 차트에 요런 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거를 지금 차트에는 어떤 걸 표시했냐면 판매 금액에 대한 부분이 여기 왼쪽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구매자 수는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요 밑에가 둘 다 똑같은 0이에요. 이것도 0이고요. 이것도 0입니다. 네, 0인데 요 0은 하이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0인데 뒤에 명이 붙어 있죠. 네, 이런 걸 어떻게 표시하는지 요거에 대한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런 거 하려면은 이런 거 하는 거 이 원리를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변경을 한다던가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가지고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근데 변경은 하지만 왜 저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변경하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0인데 똑같은 0인데도 하이픈, 똑같은 0인데도 0하고 명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는 여기서 표시 형식에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 변경하려고 해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표시 형식은 어디냐면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홈 탭에 보시면은 여기에 중간에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를 바꿔주는데 이거는 이런 숫자 서식, 회계 서식 이런 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 표시 형식 여기에서 데이터를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여기 100만에서부터 0까지가 있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요. 이거는 숫자만 해당이 되어져요. 원래는 여기 일반을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 형식을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지금 저는 여기 요 셀을 어디를 클릭했느냐에 조금 달라져요. 제가 여기 있는 셀을 클릭해서 하면 이거는 날짜 형태니까 날짜 형태를 어떻게 바꿀 거예요? 라고 나오고요. 또는 숫자를 클릭하잖아요. 숫자를 클릭하고 나서 일반을 이렇게 목록 단추를 누르면은 이 숫자를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라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즉 제가 여기 있는 아무 데이터, 이제 문자 데이터 한번 눌러볼게요. 문자 데이터 누르면은 이 문자를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즉 표시를 그 데이터에 따라서 표시를 바꿔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숫자에 대한 부분을 표시 형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제가 숫자 서식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추가했어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숫자 서식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서 이렇게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숫자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것도 더 볼게요. 이 숫자는 원래 데이터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통화서식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 천단위 구분기호고 천단위 구분기호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원화 표시도 숫자 앞에 원화 표시가 이렇게 붙게 하는 거를 통화 서식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요거는 회계 서식이라고 해요. 회계 서식은 지금 원 단위의 기호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0은 하이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회계 서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쉼표 스타일을 적용했다는 거는 이 표시 형식에 있는 요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원본 이 숫자 데이터가요. 이런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원화 표시, 이 회계 서식하고 조금 다른 게 원화 표시만 없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이런 거 쉼표 스타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여기 있는 제가 추가 자료에 이거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이 한데 요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추가 자료에 표시 형식이라고 제가 드렸어요. 저희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거 그냥 불러와 있는 상태에서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고 찾아보기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는 D 드라이브에 ITQ 엑셀 폴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D 드라이브에 ITQ 엑셀 폴더 열어주시고 제 여기다가 추가 자료를 없네요.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자, 저희는 표시 형식 파일을 불러와주고 여기에서 데이터가 그냥 이런 데이터가 있죠. 100만에서부터 0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 데이터를요. 여기는 영역 설정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까지 다 같이 데이터 그대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시면은 같은 데이터 오른쪽으로 계속 복사가 되어지시죠. 자, 이렇게 데이터 복사를 하셨다면은 우리 숫자 서식이 있는 영역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영역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숫자 서식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이렇게 해주시려면은 이 표시 형식에는 없습니다. 표시 형식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로 한번 와볼게요. 표시 형식에 보면은 이 조그만 확장 버튼이 있습니다. 확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확장 버튼 누르면은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보였다면은 여기 표시 형식 탭에 범주 밑에 숫자 범주가 있습니다. 숫자 범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숫자 범주에서 여기 있는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고 이 부분 보이시죠? 숫자에 대한 서식에 천 단위 구분기호 하려면 이 부분으로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 천 단위마다 이렇게 구분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천 단위가 아닌 거, 이 천이라는 숫자의 데이터가 없는 이런 거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아예 없어지게만 이거는 당연히 당연한 게 안 생기고 천 단위 이상인 것만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자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일반 데이터는 완전히 오른쪽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숫자 서식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약간의 공간이 살짝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서식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통화 서식을 한번 해볼게요. 통화 서식의 범위 설정해 주시고, 이 통화 서식하고 나머지들은 회계, 쉼표, 통화 서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표시 형식에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지금은 위에 일반으로 되어 있죠. 목록 단추 눌러가지고 이거를 통화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통화 클릭하시면은 통화의 형태가는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앞에 원 단위 기호가 이렇게 있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잘 되셨다면은 회계 서식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서식 있는 이 영역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일반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 가지고요. 회계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회계 서식 그 앞에는 원 단위 기호가 맨 왼쪽에 위치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고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가요? 0이 나중에는 하이픈으로 변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번엔 쉼표 스타일도 한번 해볼게요. 쉼표 스타일 영역 설정해 주시고 쉼표 스타일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있는 이곳 쉼표 스타일 눌러가지고요. 쉼표 스타일 하면은 회계 서식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 원 단위 기호가 빠진다는 거. 여기 회계 서식하고 쉼표 스타일은 원 표시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 그리고 숫자 서식과 통화 서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얘도 원 단위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 그렇지만 0은 똑같죠. 지금 제가 숫자 서식하고요. 숫자 서식과 통화 서식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있는 0이 0으로 표시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계 서식과 쉼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0이 하이픈으로 표시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차이. 쉼표 아니면 회계 이런 거 이렇게 0이 하이픈으로 표시되는 거를 회계 서식을 적용했다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0이 하이픈인지 0이 0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지어지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한 요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는 이 0이 어떤 건지 요거는 0이 어떤 건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0은 뭘까요? 쉼표 스타일 회계 서식인 거죠? 네, 맞아요. 쉼표죠. 여기에 이게 없으니까 원화 표시가 없다면은 원화 표시가 있다면은 회계 서식인 거고 이 원화 표시가 없는 이런 거는 쉼표 스타일로 해가지고 저렇게 적용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차트에서 이런 표시가 나왔을 때 이런 표시도 나오고 저런 표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차트에 하이픈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쉼표 스타일로 하시면 되고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회계 서식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차트에 0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숫자 서식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통화 서식이 되는 거죠.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퍼센트로 0%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숫자에다가 0%가 들어있는 이런 거는 백분율 스타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분율 스타일은 여기 있죠. 어디에 있나요?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은 퍼센트 백분율 스타일로 이걸로 바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 형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에 있는 이 0이요. 0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이 0은 숫자 서식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 서식에 보면은 명까지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잠깐 데이터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제가 여기는 이런 거 문자 데이터고요. 이거는 숫자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는요. 그냥 보기에는 숫자 같아 보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1 더하기 1 해가지고 나온 결과인 2인 거죠.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수식이라고 합니다. 네, 수식이 들어있는 수식 데이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은 2인데요. 여기에다가도 제가 1 플러스 1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면 수식과 서식이 같이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서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요거랑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보이나요? 글자의 색이 다르고요. 그리고 채우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셀은 이런 거잖아요. 기본 셀은 거기 그냥 하얀색에 뭐 그냥 테두리가 검정 테두리도 들어있는 거 아니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데이터만 들어있는 이런 거는 서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서식이 없는 거, 이것도 서식 없는 거, 이것도 다 서식이 없고 그냥 데이터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셀에다가 뭔가를 꾸며주고 뭔가를 한 거, 데이터도 원래는 데이터는 그냥 기본 데이터는 요건데 여기다가 셀을 이렇게 형태로 꾸며주는 거, 이게 바로 서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숫자 있는 여기에다가요, 이 숫자에다가 제가 이렇게 변환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기본 데이터는 그냥 1000인데 1,000으로 변했다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 값에다가 서식을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얘가 인식을 하는 거는 요런 것만 인식해요. 이런 콤마 같은 거는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다가 근데 이거는 왜 하나요? 근데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나요? 이거는 사용자가 보기 쉬우라고 적어 놓는 거죠. 여기에 숫자의 단위가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억만 단위로 이렇게 공이 여러 개 만약에 붙어 있다면 이거는 이게 도대체 몇만 단위인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1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한다는 거는 서식을 적용해야 저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셀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거. 그게 바로 서식이다. 근데 요 셀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거라서 셀 서식이라고 합니다. 셀 서식을 적용하는 거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단축키로는 컨트롤 1이 되고요. 저희는 컨트롤 1키라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이거 다 다르죠. 데이터 형식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셀 서식 대화 상자에는 이렇게 탭 형태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거 또는 뭐 맞춤은 우리 이런 거 다 굉장히 해봤어요. 지금 맞춤도 해보고 글꼴은 안 해봤지만 뭐 테두리도 여기서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여기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에도 있으니까 이곳에서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없는 거는 어디에서 불러와서 하면 돼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더 자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다가 서식을 적용하는 거 바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뭐예요? 셀에다가 서식을 적용한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우리는 조금 많이 불러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저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나요?
뭘 하나요? 이런 거 데이터 잠깐만 더 볼게요. 데이터 이 그냥 원본 데이터 이렇게 있는 거를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 저거 서식 적용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서식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는 표시 형식을 바꾼다. 즉 여기서 이 리본 메뉴에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자 색깔 바꾸고 그리고 배경색 이렇게 바꿔주고 하면은 쉽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숫자에 여기 소수점 자릿수가 다 제각각인 데이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제가 통일감 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다가 그리고 킬로그램까지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숫자는 원래 기본 데이터는 요거지만 이렇게 표시한다 라는 거는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이건 내가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는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 여기 기본인 여기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없어요. 이 표시 형식은 이런 것만 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만 해줄 수 있지 킬로그램을 만들고 권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으니 어디 가서 할까요? 바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와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표시 형식을 바꾼다 하는 걸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 표시 형식을 바꾸는 방법은 방법이에요. 방법은 데이터에 따라서 다릅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데이터가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숫자, 문자, 날짜, 시간 이런 게 있는데 숫자에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바꾸려면은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요. 코드가 조금 필요해요. 어떤 코드? 예, 숫자 데이터는 샵하고 0이라는 서식 코드를 통해 가지고 킬로그램을 바꾸고 권을 바꾸고 또는 명을 바꾸고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샵과 0이 있어야 돼요. 그 코드를 집어넣어야 그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고요. 날짜는 YMD, year, month, day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 데이터는 hour, minutes, second 그 약자 HMS를 통해 가지고 시간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표시하는 거 이거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가서 요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는 ITQ에서는 날짜랑 시간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거는 나오지 않아요. ITQ에서는 숫자와 문자 데이터에 대한 문자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에 대한 요거에 따라서 표시 형식을 바꾸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는 100%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엑셀을 사용자라면 제가 요거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날짜와 시간 데이터 바꾸는 거는 쉽습니다. 네, 쉽고요. 문자 데이터도 쉬워요. 그렇지만 이것도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다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저게 뭔 원리인지 알 텐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숫자와 문자의 데이터에 대한 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어떻게 바꾸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숫자 데이터에 제가 이 샵하고 0에 대한 요 서식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했는데 그럼 샵과 0이 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과 0에 대한 구분 보시면은 샵은 뭐고 0은 뭐예요? 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이런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게 무효하다, 무효하지 않다 그런 개념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무효한 0 표현 안 한다. 무효한 0 표현한다. 0인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10, 여기도 10이고 밑에 있는 건 0.1, 0.1 똑같은 숫자인데 제가 여기다 앞에다가 0을 이렇게 추가로 해봤잖아요. 근데 이 0은요.
위에 있는 숫자와 밑에 있는 숫자는 똑같지만 이 0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둘 다 1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0은 이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숫자라는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수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숫자고요. 무효한 숫자는 이 숫자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0은 무효하다라고 하고요. 여기도 이것도 당연히 무효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말고 그러면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제가 1로 가져왔어요. 1은 유효한 숫자죠. 유효한 숫자이기 때문에 샵일 때도 그냥 유효한 숫자 그대로 표시하고요. 0일 때도 유효한 숫자 그대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효한 숫자 여기서 엑셀에서는 무효하다는 것을 0으로 인식해요. 그럼 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요. 이 샵은 무효한 0은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0은 그대로 무효하든 유효하든 무조건 표시를 하게 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또 해봤어요. 이런 데이터를 제가 서식 코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샵, 콤마, 샵 0. 이 콤마는 조금 전에 했다시피 천 단위를 쉽게 구분하기 위한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되겠고요. 이거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천 단위마다 어떻게 될까요? 천 단위 구분기호,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쉼표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들어가고 100은 100대로 나오고 이거 다 유효한 숫자이죠. 근데 이 무효한 0은 샵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제가 구분 코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0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100이라는 단어, 100만이라는 단어는 천 단위만큼 구분기호 쉼표가 들어가고 천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봤더니 이 100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게 아니죠. 여기다가 서식 코드를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서식 코드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 가지고 얘가 무조건 다 표현을 합니다. 여기다가 0,0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천 단위를 무조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의미를 조금 아셨을까요? 0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0도 마찬가지죠. 이 단위대로 내가 여기 표시했던 이 형식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000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샵하고에 대한 0에 대한 구분이 조금 어느 정도 지었나요? 이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0,000,000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나오겠죠. 0,000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의미를 아셨나요? 네, 얘는 무조건 자리대로 내가 자릿수에 표시한 대로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 0에다가 이 0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0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샵 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유효한 숫자만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첫 번째 자리 1의 자릿수는 0으로 무조건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샵, 샵 0이라는 서식 코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죠. 0을 0으로 그대로 표시하고 싶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봤다면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데이터를 천과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데이터를 1000 있고 0이라는 데이터를
서식 코드를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뒤에 소수점 자리가 없습니다. 그쵸? 소수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유효한 숫자는 나타나지만 무효한 숫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점은 어쨌든 점 표시는 해야 되니까 점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 무효한 것들은 표시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나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뒤에 있는 소수점 둘째 자리를 모두 표시를 해줘야 되는 0.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0.00으로 표시를 하게 해주죠. 자, 샵과 영의 의미 조금 더 아셨을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 데이터를 이런 서식 코드로 적용을 했다 그러면은 1000.4만 나오게 됐죠. 뒤에 이거 샵이 소수점 둘째 자리 요게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요거는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1000.40이 되겠고요. 그럼 데이터를 제가 소수점 셋째 자리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코드를 적용했을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져요. 이거와 이거는 다 반올림에서 나타나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0.00이라는 코드를 여기다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주죠. 소수점 셋째 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내가 지정한 대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나타내지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본 거는 다 데이터를 숫자인 데이터만 알아봤어요. 자, 숫자인 데이터에서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데이터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원까지 표시하고 싶어요. 천 단위 구분기호도 표시해주고 뒤에다가 원이라는 표시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어떤 서식 코드를 적용해야 이렇게 나올까요? 요 뒤에 그리고 0이 0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식 코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샵 콤마 샵샵 0. 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무효한 숫자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0을 0이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0이라고 해주죠. 그리고는 여기는 이거 원까지 하고 싶어가지고 원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원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큰 따옴표가 이렇게 씌워지면서 원 표시를 하죠. 의미를 조금 아셨나요? 네, 이번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데이터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뒤에다가 킬로그램이라는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서식 코드를 적용해야 할까요? 어떤 서식 코드? 여기에 앞에 있는 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그쵸? 여기에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되고 뒤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표시해 주세요. 해주고요. 여기 앞에다가는 샵을 붙여도 되고 0을 붙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144, 567로 있어도 567 있어도 이게 144.57kg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해줘야 나오는 거죠. 네, 아셨죠? 여기다가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요 해가지고 샵샵이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0을 0.00kg으로 만약에 0이라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표시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이렇게 한다면
0은 무효한 숫자 0은 표시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0.00kg이 되겠죠. 그럼 이 0을 가지고 이런 서식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00kg이 되겠습니다. 의미를 조금 아셨을까요? 0과 샵의 의미. 네, 요거를 좀 아셨다면 이번에는 데이터인 문자인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인 홍길동이 있어요. 이 홍길동을 가지고 제가 홍길동 기아라고 기아에다가 뒤에다가 붙이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문자에 대한 서식 코드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네, 골뱅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골뱅이라고 알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가죠? 잠깐만요. 갑자기 그쪽으로 확 넘어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요. 골뱅이 표시하고 기하라고. 네, 기하하는데 여기에 제가 한 칸을 여기다가 이렇게 띄우고 싶어요. 띄우고 싶으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띄우고 기하라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한 칸 띄고 기하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결과 값으로 100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서식 코드를 지정하면 될까요? 100대. 이거는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100대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다시요. 요런 거 이렇게 샵 콤마 요거요. 여기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단위가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샵 콤마 샵샵 0 하고 1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고 뒤에다 박스 붙이면 되잖아요. 샵 콤마 샵샵 0에다가 박스라고 한글로 적어주시면 돼요. 또는 이런 거요.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코드를 샵 콤마 샵샵 0에 0만 붙이면 됩니다. 이게 여기 이거짜리까지 다 샵샵샵샵 눌러야 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얘가 다 알아서 100단위든 1억 단위든 해가지고 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이렇게 다 적어줍니다. 또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4.5점이라는 요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또는 아니면 샵.0 하고 점 해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문자 데이터인데 문자 데이터가 뒤에다가 부라는 말을 여기다가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문자는 표시를 통해 가지고 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재석에다가 유재석 사원이라는 거를 더 붙여주고 싶다. 근데 여기에 빈칸이 들어있는 거 요렇게 빈칸 한 칸 띄우고 사원이라고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골뱅이에다가 표시하고 한 칸 띄우고 사원이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제가 표시 형식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시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시트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 데이터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이용해가지고 복사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처음 하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1이면은 지금 그냥 표시가 되어지는데 우리 여기다가 0이라고 해볼게요. 0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0이라는 데이터를요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로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복사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는 0이라는 서식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0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두 번째 셀 선택해 주시고, 네, 컨트롤 이거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 대한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거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1 눌러가지고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와 주시고요. 불러오셨다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첫 번째 탭인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 형식에서 나머지 범주가 잘 보시면은 뭐 이런 범주예요. 그냥 다 숫자도 있고 통화도 있고 회계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숫자 통화 회계 통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곳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시간, 백분율, 분수, 지수 여기 이런 형태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이 있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하고 싶은 이 사용자 지정에 한번 클릭해서 범주를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0, 네, 제가 말했던 샵 콤마, 샵샵 0 이런 서식 코드 여기서 보이죠. 여기에서 제가 여기 쥐표준 형식 있는 여기에서 바꾸고 싶어요. 뭘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서식 코드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쥐표준을 지우고 여기다가 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쥐표준 지우고 샵하고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확인하고 나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무효한 0 표시하지 않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죠. 맞나요? 자, 근데 데이터는 어디서 보나요? 데이터는 바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 셀을 클릭하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0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이 셀 엑셀에서는 그냥 이것만 여기 앞에서 보이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늘 항상 수식 입력줄과 동일하게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거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데이터가 없는 것 같지만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요. 여기에 C 두 번째 셀을 클릭하시고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오겠습니다. 컨트롤 1 눌러주시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고요. 쥐표준을 여기다가 0으로 바꿀게요. 0 바꾸는데 이미 여기에 서식에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이미 정해놨어요. 0 클릭해 볼게요. 0 클릭하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0은 그냥 무효하든 무조건 다 표현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0의 샵에 대한 개념, 0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하셨다면은 여기도 한번 살짝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 모두 다 오른쪽으로 쭉 복사해 가지고 데이터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이거에 대한 영역은 샵 콤마 샵샵샵으로 해서 서식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B5에서부터 B8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하시고요. 쥐표준 대신에 샵 콤마 샵샵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샵 콤마 샵샵샵으로 하면은 여기 보기라는 이 부분에서 금방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하고 보기로 예시를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나오죠. 첨단이 구분기호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0은 표시하지 않는 이런 형태. 샵이 마지막에 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도 이 영역도 모두 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1 눌러서 컨트롤 1 눌러가지고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다가 0, 0, 000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머지는 여기는 같지만 여기 100과 0이 있는 이 자리는 이 서식 코드를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무조건 표시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도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D5에서부터 D8까지 영역 설정하시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사용자 지정에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요거 보이잖아요. 요거 샵 콤마 샵샵 0이 보이니까 이거 눌러가지고 빠르게 적용시켜 줄게요. 그리고는 확인 눌러서 보시면 이런 형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되셨나요? 요것도 이제 요것도 어떻게 할지 이제 알겠죠. 요것도 셀 서식 여기다가 셀을 그대로 데이터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영역에다가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와서 뭐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면은 아 이제 여기 있는 소수점 둘째 자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되었다면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시트에 있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이동했다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숫자 뒤에다가 원 표시해 주는데요. 천 단위 구분 기호도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A2에서부터 4 영역을 오른쪽에다가 데이터 복사해 놓고 B2에서부터 B4까지 영역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와 주고요. 사용자 지정 범주로 이동한 다음에 뒤에다가 원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표시하는데 샵 콤마 샵샵 0으로 표시하면은 조금 더 낫겠죠. 샵 콤마 샵샵 0 서식 코드 클릭하고 여기 형식이 있는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원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바꿔서 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원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잘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킬로그램. 여기 소수점 둘째 자리 뒤에다가 킬로그램 표시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영역을 설정해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이용해 가지고 셀 복사 그대로 해주시고요. B7에서부터 B9까지 영역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1 대화 상자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가지고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한 다음에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가 무조건 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0.00 해주고요. 여기 표시 형식 뒤에다가 커서 클릭한 다음에 킬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K하고 g이 지금 두 글자잖아요. 이 두 글자를 입력하자고 할 때는 큰 따옴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큰 따옴표 열어주고 영어로 바꾼 다음에 킬로그램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냥 한 글자이면은 저 큰 따옴표가 그닥 필요 없어요. 근데 두 글자 이상일 때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따옴표 닫아주기.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보기에 보시면은 3.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50 kg 되어 있으니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여기다가 서식 코드 이렇게 있잖아요. 0.00 하고 킬로그램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소수점 둘째 자리 무조건 표시하는 00 코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자, 의미가 어떤 건지 아셨죠? 자, 이번엔 여기는 이거는 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홍길동, 유재석 모두 다 범위 지정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셀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는 여기다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이 영역에다가 홍길동과 유재석에다가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는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하고 자, 홍길동, 유재석은 문자예요. 문자를 하는 코드 네, 표시가 되겠죠. 여기다 G표준을 모두 다 지우고요. G표준 지우고 표시 눌러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한 칸 띄우고 귀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눌러서 한글로 바꾼 다음에 귀화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확인 한번 엔터 눌러서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한 칸을 띄우고 한 칸 띄우고 기하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서식 코드 이렇게 했죠. 문자에 대한 서식 코드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잘 되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 할 수 있겠어요. 아, 요거 우리 42페이지에 있는 거 42페이지에 있는 요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요 뒤에다가 이제 명자 붙이는 거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잡히셨나요? 여기 보면은 천단위였을 때는 쉼표가 들어가고요. 천단이 아닌 거는 그냥 하고 그리고 명까지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식 코드를 적용해야 저렇게 나올까요? 샵 콤마 샵샵 0 하고 0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매자 수가 있는 이 영역에다가요. 우리 요 파일 불러와 주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했던 요 파일 불러오셨나요? 불러와 있나요? 불러와 있다면은 구매자 수가 있는 이 영역에다가 범위 설정하고 그 다음 셀 서식 대화 상자 컨트롤 1 눌러서 불러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사용자 지정으로 범주로 이동하고 여기다 샵 콤마 샵샵 0 하고 명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서식 코드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클릭해서 인용하고 그리고 뒤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명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가서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숫자 코드인 샵과 0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천단위 기본기호 들어있지 않는데 그리고 살짝 보면은 여기는 천단위 기본기호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살짝 띄어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거 적용해야 할까요? 이거는 바로 이 136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차트 제가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우리 요거는 지금 판매 금액에 대한 거예요. 판매 금액이 지금 요거잖아요. 판매 금액이 0이 저렇게 하이픈으로 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거 해봤잖아요. 네, 요거 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0, 샵 콤마 샵샵 0으로 해가지고 명까지 붙여서 했어요. 지금 여기 차트에 보면은 구매자 수가 이렇게 있고 판매 금액에 대한 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판매 금액이 나중에 0이 이렇게 하이픈이 되도록 하게 하려면은 어떤 서식 코드를 적용하면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요거 중에서 어떤 거 하면 될까요? 뒤에 0이 하이픈이 되도록 하게 하려면 여기 하이픈이 딱 두 가지 있잖아요. 요거랑 요건데 어떤 거 하면 돼요? 이거는 원화 표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원화 표시가 없는 거고 그쵸? 우리는 이거 적용하면 되겠죠? 그쵸? 이거 없는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용하러 가볼까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나왔어요. 어디요? 차트에 판매 금액은 0을 0이라고 표시하라고 0을 하이픈이라고 표시하라고 나왔는데 그럼 재고량은 어떻게 하나요? 재고량도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쉼표 스타일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 바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차트를 왜 꼭 거기서 그걸 봐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야 하나요? 이걸 만약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차트에 가서 0이 0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에서 그대로 그 표시의 형식대로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를 하게 하고 싶다면
두 번 작업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숫자 여기다가 숫자 범주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면 돼요. 여기서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차트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0이 0으로 하이퍼닌 표시가 아니라 0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 와가지고 다시 이걸로 적용을 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두 번 작업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한번 봐가지고 거기 한번 참고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두 번 작업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줬다. 자, 이렇게 아셨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했던 거, 1작업에서 했던 거 이제 요거 빼면 함수 부분만 빼면은 다 모든 거를 다 완성했습니다. 자, 조건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이거 다 했어요. 여기 있는 거 굴골 굴림 11 정렬 뭐 오른쪽을 하는 거 나머지 가운데 정렬하라는 거 도형했고 그리고 결제란 만들었고요. 주황색 채워줬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여기 유효성 검사 해봤고요. 그리고 구매자 수로 해가지고 이름 정의도 끝났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 정의 해봤어요. 이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셀 서식에다가 여기다가 명까지 붙이는 것까지 했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다 한 겁니다. 어디 가요? 함수만 빼고 함수 빼고 나머지 다 진행해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조금만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자, 제가 이